안녕하세요. 양자 컴퓨팅. 이 분야는 정말 하루가 다르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정말 빠르죠. 특히 관련 기업들 주가 보면 와, 진짜 롤러코스터 타는 것 같은데요. 오늘 우리가 좀 파벌 리게티 컴퓨팅, 여기가 딱 그런 경우 같아요. 그렇죠. 리게티. 지난 1년 동안 주가가 2000% 넘게 오르기도 했다가 또 최근에 분기 실적 발표하고 나서는 시간의 거래에서 주가가 꽤 많이 빠졌더라고요. 네, 변동성이 아주 크죠. 그만큼 기대도 크고, 뭐랄까, 불확실성도 크다는 거겠죠.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흥미진진한 양자 컴퓨팅 세계의 주요 선수 중 하나, 이 리게티 컴퓨팅에 대해 좀 깊이 파고 들어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최근 실적이 뭘 의미하는지, 또 아이온큐나 디웨이브 퀀텀 같은 경쟁사들하고 비교하면 리게티는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는지, 그리고 기술적으로는 또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이런 얘기들을 좀 나눠보죠. 네, 흥미로운 주제네요. 자, 그럼 리게티가 최근에 보여준 성과, 그 이면의 과제는 뭘까요? 경쟁사들하고는 좀 다른 전략을 쓰는 걸까요? 그리고 그 기술 로드맵, 이게 진짜 현실이 될 수 있을지 이런 질문들 따라가면서 양자 컴퓨팅이라는 거대한 기술 혁명의 현재 그리고 미래를 같이 한번 가늠해 보시죠. 우선 가장 최근 소식이죠. 3분기 실적부터 한번 볼까요? 네. 매출이 190만 달러. 근데 시장에서는 한 220만 달러 정도 기대했는데 여기엔 좀 못 미쳤어요. 예상치 하회했군요. 네. 근데 또 재밌는 건 주당 조정 손실은 3센트, 예상은 5센트 손실이었는데 손실폭은 오히려 줄인 거예요. 그건 또 긍정적인 부분이네요. 매출은 좀 아쉬운데 손실은 줄였다. 그렇죠. 일단 좀 엇갈린 신호에 시장 반응도 바로 나타났죠. 실적 발표하고 시간 외 거래에서는 주가가 좀 내려갔어요. 네, 아무래도 매출 미스가 좀 더 크게 작용했나 보네요. 근데 이걸 또 넓게 보면요. 올해 들어서만 주가가 117% 올랐고 지난 12개월로 보면 무려 2076%. 와, 2000%요? 정말 엄청난데요? 그러니까요. 이 숫자가 정말 어마어마한 기대감이 있다는 증거 아니겠어요? 맞아요. 그 기대감이랑 또 현실 사이의 그 간극, 그게 이제 주가 변동성으로 나타나는 거죠. 음, 매출이 기대에 못 미쳤다는 건 아직은 좀 꾸준하고 예측 가능한 수익 모델, 이걸 만들지 못했다는 신호일 수 있고요. 반면에 조정 손실 개선은 비용 통제 노력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면이죠. 조정 손실 말고요. 혹시 실제 운영 상황을 보여주는 다른 지표는 없나요? 네, 좋은 질문이에요. 그래서 운영 손실을 봐야 하는데요. 이게 이제 회사의 핵심 운영 상황을 더 잘 보여주는데 3분기 운영 손실이 2,050만 달러였어요. 2,050만 달러요? 네, 근데 이게 이전 분기, 2분기에는 1,990만 달러였고 작년 3분기에는 1,730만 달러였거든요. 그러니까 손실 규모가 오히려 계속 커지고 있는 거죠. 운영 손실은 계속 커지고 있다. 그건 왜 그런 건가요? 연구개발 같은 데 돈을 많이 써서 그런가요? 바로 그겁니다. 양자 컴퓨팅은 아직 진짜 초기 단계 기술이잖아요. 그래서 큐비트 수를 늘리고 그 성능, 특히 충실도라고 부르는 계산 정확도를 높이는데 정말 막대한 투자가 필요해요. 충실도요. 네, 리게티의 늘어나는 운영 손실은 바로 이 미래를 위한 투자, 그러니까 기술적인 난제를 풀기 위한 R&D 비용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걸 의미하죠. 이건 리게티뿐만 아니라 이 분야 대부분 기업들이 겪는 일종의 성장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성장통이군요. 네.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비용 증가가 과연 언제쯤 의미 있는 매출 성장으로 이어질 거냐, 이 재무적 지속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군요. 리게티 혼자 달리는 경주는 아니니까요. 경쟁사들 소식도 좀 있었죠. 아이온큐는 실적이 꽤 좋았던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아이온큐는 3분기 매출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3배 이상 늘었어요. 3,990만 달러. 시장에 아주 강한 인상을 줬죠. 주가도 좋았고요. 와, 3배요. 대단하네요. D-웨이브는 어땠어요? 디웨이브 퀀텀은 상대적으로 좀 조용했어요. 올해 주가가 250%나 오르긴 했는데 최근 실적 발표에서는 수익성 개선이라던가 뚜렷한 상업화 진전 이런 걸 좀 보여주지 못하면서 주가가 좀 조정을 좀 받았죠. 흥미롭네요. 아이온큐는 막 치고 나가고 D-웨이브는 좀 주춤하고 리게티는 약간 혼조세. 이게 같은 양자 컴퓨팅 분야인데도 이렇게 다른 모습을 보이는 이유가 뭘까요? 그냥 기술력 차이인가요? 기술 방식의 차이도 크고요. 또 각 회사가 집중하는 전략이 다르다고 볼 수 있어요.
전력 차이요? 네. 예를 들어 아이온큐는 이온 트랩 방식의 양자 컴퓨터를 개발하는데 이게 초기부터 비교적 높은 충실도를 달성하기 좀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거든요. 아, 정확도가 높군요. 네. 그래서인지 상업적인 의행 사례를 찾고 고객 확보하는 데 좀 더 공격적인 모습이에요. 반면에 리케티는 초전도 슈퍼컨덕팅 큐비트 방식을 쓰는데 이건 잠재적으로 큐비트 수를 늘리기는 더 좋다는 장점이 있지만 충실도 관리가 더 까다로울 수 있어요. 아하. 리케티가 매출의 상당 부분을 정부 연구 계약에서 얻고 있다는 점도 이런 기술적 특성과 좀 관련이 있어 보이고요. 어떻게 보면 당장의 상업화보다는 좀 더 장기적인 기술 완성도나 규모 확장에 무게를 두는 전략처럼 보이기도 해요. 아, 정보 계약이요. 그게 안정적인 수입원이 될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 너무 의존하면 또 위험할 수도 있지 않나요? 얼마 전에 미국 정부 예산 문제 때문에 니케티 투자 의견이 좀 낮아졌다는 소식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정확히 보셨어요. 그게 바로 정부 계약 중심 전략의 양면성이죠. 올해 초에 미 공군 연구소랑 5,800만 달러 규모의 양자 네트워킹 연구 계약을 맺은 건 분명 큰 성과예요. 양자 네트워킹. 네, 이게 물리적으로 떨어진 양자 컴퓨터끼리 정보를 주고받는 기술인데 미래 양자 인터넷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연구 분야거든요. 중요한 기술이네요. 그렇죠.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빌 알리 시큐리티스 같은 증권사가 지적했듯이 정부 예산이 혹시 지연되거나 삭감되면 리케티의 수익 계획에 바로 타격을 줄 수 있는 거죠. 이런 위험 때문에 리케티도 정부 계약 말고 다른 돌파구를 계속 찾으려고 하는 거고요. 아, 그래서 그 돌파구가 바로 얼마 전에 발표된 노베라 시스템 판매 소식이었군요. 네, 맞습니다. 9큐비트 시스템 2대를 총 570만 달러에 팔았다. 이 발표 후에 주가가 며칠 동안 막 오르기도 했었죠.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게 받아들여진 건가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구매자가 정부기관이 아니라 일반 기업이라는 점, 이게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리게티가 회사 이름을 딱 밝히진 않았지만 하나는 아시아의 기술 제조회사, 다른 하나는 캘리포니아의 응용 물리랑 AI 스타트업이라고 했죠. 네, 그 점이 중요합니다. CEO인 수보드 쿨카르니도 산업이 성숙하면서 온프레미스 시스템 수요가 느는 것을 보게 되어 기쁘다, 이렇게 말했고요. 온프레미스라는 건 그러니까 클라우드로 접속하는 게 아니라 고객이 직접 자기 회사 안에 양자 컴퓨터를 설치하는 방식 맞죠? 네, 정확해요. 클라우드 접속 방식이 쓰기는 편리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데이터 보안 문제라던가 기존 시스템하고 통합 문제 아니면 자차적으로 좀 더 깊이 연구하고 싶어서 직접 시스템을 보유하고 싶어 할 수 있거든요. 아하, 그렇군요. 리게티가 2021년부터 이런 온프레미스 시스템 판매를 시작했고 작년에 나온 노베라 큐퓨, 그러니까 양자 처리 장치를 이제 실제 기업 고객에게 팔기 시작했다는 건 양자 컴퓨팅이 드디어 실험실을 나와서 실제 산업 현장으로 한 발짝 더 다가섰다, 이런 신호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의미가 크네요. 네, 특히 9큐비트 시스템이지만 고객이 필요하면 큐비트 수를 더 늘릴 수 있다는 점도 매력적일 수 있고요. 물론 570만 달러라는 금액 자체만 보면 리게티의 전체 재무 구조를 확 바꿀 정도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건 단순 매출 이상의 의미, 그러니까 기술 검증, 그리고 시장 신호로서의 의미가 더 크다고 봐야죠. 기술 검증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리게티의 기술 로드맵, 이거 꽤 야심차던데요. 2027년 말까지 1000큐비트 이상 시스템을 만들겠다.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목표일까요? 그 로드맵은 리게티의 기술적인 야망을 아주 잘 보여주는 지표죠. 보면 2025년 말에 100큐비트 이상, 이때 충실도 99.5% 목표, 2026년 말에는 150큐비트 이상의 충실도 99.7% 목표, 그리고 2027년 말에 1000큐비트 이상, 이때는 충실도 99.8%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단계적으로 성능을 쭉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죠. 와, 단계별 목표가 아주 구체적이네요. 네. 여기서 주목할 건 그냥 큐비트 수만 늘리는 게 아니라 충실도, 피델리티 목표치도 같이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아까 말씀하신 그 정확도. 맞습니다. 충실도가 양자 계산이 얼마나 정확하게 되는지를 나타내는 척도인데 큐비트 수가 아무리 많아도 이 충실도가 낮으면 그냥 쓸모없는 결과만 나오거든요. 근데 99.5%에서 99.8%로 충실도를 높이는 건 정말 어려운 기술적 과제예요. 이게 0.3% 차이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오류율을 거의 절반 가까이 줄여야 한다는 의미거든요. 와, 0.3%가 그렇게 큰 차이군요.
1000큐비트에 99.8% 충실도. 그 정도면 정말 엄청난 성능일 것 같은데요. 그렇죠. 진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수준이죠. 아, 그리고 엔비디아랑 협력한다는 내용도 있었죠. 엔비디아 링크 지원.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네, 엔비디아 링크 지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인 움직임인데요. 리게티가 그냥 자기들만의 양자 기술 개발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기존의 고성능 컴퓨팅, HPC 생태계랑 연결되려 하는 시도예요. 기존 컴퓨터랑 연결한다고요? 네, 엔비디아 링크는 원래 엔비디아 GPU들을 아주 빠른 속도로 연결하는 기술인데 이걸 양자 컴퓨터, QPU랑 기존 슈퍼컴퓨터, CPU, GPU를 하나로 묶는 데 쓰겠다는 거죠. 아, 그럼 어떻게 되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양자 계산이 잘하는 부분은 QPU가 맡고 그 외에 뭐 복잡한 데이터 처리나 시뮬레이션 같은 건 기존 컴퓨터가 나눠서 처리하는 이런 하이브리드 컴퓨팅이 가능해져요. 하이브리드 컴퓨팅. 네. 많은 전문가들이 가까운 미래의 양자 컴퓨팅이 실제 가치를 만들어낼 방식이 바로 이 하이브리드 형태일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 링크 지원은 니게티 시스템의 실용성을 크게 높이는 아주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종합해보면 리게티는 정말 막대한 R&D 투자를 계속하면서 기술적인 어려움들을 풀어가려고 하고 있고 또 정부 계약에 의존하던 것에서 벗어나서 조금씩이지만 상업적인 판매, 이 노베라 판매를 통해서 시장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상황이네요. 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여전히 재무적으로는 좀 압박이 크고 주가 변동성도 심하지만 장기적인 기술 로드맵이나 엔비디아 협력 같은 움직임은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하고요. 자,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는 여러분께는 이 리게티의 이야기가 어떤 시사점을 줄까요? 가장 중요한 건요. 양자 컴퓨팅 분야 전체가 아직 마라톤의 초반에 있다는 점을 꼭 인식해야 한다는 겁니다. 마라톤 초반이요? 네, 뭐 큐비트 수 경쟁, 충실도 개선, 첫 상업 판매 계약 같은 소식들 이게 분명 흥미롭고 중요한 이정표는 맞아요. 하지만 이것들이 곧바로 안정적인 수익으로 이어지지는 않거든요, 아직은. 지금은 기술 개발이 얼마나 진척되고 있는지, 각 기업들이 어떤 전략을 선택하고 있는지, 그리고 장기적인 잠재력이 어떤지를 아주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네, 신중하게 봐야겠군요. 특히 리게티 사례는 이 첨단 기술 개발의 어려움과 또 재정적인 현실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정부 지원이랑 상업적 성공이라는 이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잡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이 만약 이 분야의 미래나 관련 기술 동향에 관심이 있다면 리게티 같은 기업들의 움직임을 통해서 이 산업의 역동성, 그리고 또 마주한 도전 과제들을 아주 생생하게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뭐 금융 모델링 최적화라던가 신약 개발 시뮬레이션, 신소재 발견, 잠재적인 응용 분야는 정말 무궁무진하지만 그 양자 우위, 퀀텀 애드밴티지를 실제로 구현하기까지는 아직 넘어야 할 기술적, 상업적 허들이 아주 많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네, 오늘은 리게티 컴퓨팅을 중심으로 양자 컴퓨팅 분야의 현재를 좀 입체적으로 조명해봤습니다. 야심찬 R&D 목표를 추구하면서도 또 시장의 요구와 재무적 현실이라는 벽에 부딪히면서 나아가는 모습, 그리고 경쟁 환경 속에서 자신만의 길을 차리려는 노력, 이런 것들을 엿볼 수 있었네요. 어떻게 보면 기술적 도약과 상업적 생존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하고 있는 셈이네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리게티처럼 R&D와 특정 계약, 정부 계약 같은 데 집중하면서 기술적 깊이를 추구하는 전략, 그리고 아이온큐처럼 좀 더 초기 상업화나 시장 확대를 강조하는 전략, 이 둘 중에 과연 궁극적으로 양자 컴퓨팅 시대를 주도하게 될 승자는 어떤 모습일까요?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특히 이 기술 개발에는 정말 천문학적인 비용과 시간이 들잖아요. 그런 걸 고려하면 처음부터 너무 넓은 상업화를 노리기보다는 리게티의 노베라 판매처럼 특정 고부가 가치 응용 분야나 온프레미스를 꼭 필요로 하는 소수의 고객에게 집중하는 것이 오히려 더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초기 전략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 앞으로 몇 년간 이 분야의 정말 놀라운 발전을 함께 지켜보면서 서서히 드러나지 않을까 싶습니다.